저는 중개사 되기 전에 국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저는 학부는 항공과를 나왔고 제가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관광학과를 석사 졸업했어요. 전 20살 때부터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자취를 했는데 저도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회 공인중개사고요. 나이는 29살입니다. 공인중개사시면 네네. 집을 얻을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되기 전에는 집을 되게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개사가 되고 나서는 집이 좀 다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제가 생각하는 조건에만 맞으면 집을 계약해야겠다고 집을 찾아봤었고, 제가 집 구할 때 이 집 딱 하나, 딱 한 번 보고 바로 계약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저는 큰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빛이 잘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집에 살아보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좀 작아도 되는데 수납 공간이 많아야 이제 깔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납 공간 봤고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제가 마트 구경하는 게 제 취미인데 앞에 대형마트도 있고 또 스타벅스 잘 이용하는데 스타벅스도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 마세권, 수세권 다 갖췄길래 다른 집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계신 곳이 구파발역인데 네네. 은평 뉴타운이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살던 곳은 어디예요? 저는 강서구에 계속 살았어요. 강서구에도 전세 사기 이슈가 많은데 괜찮으셨나요? 사실 제가 강서구 오피스텔에 살았었는데 저도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전세 사기 당한 공인중개사인데요. 사실 그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중개사는 아니었고, 중개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위험한 집이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역전세가 나면서 제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었고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구할 때는 월세를 선호하게 됐고, 최대한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좀 집을 줄여서 왔습니다. 전세 사기 당했는데 보증금은 잘 받으셨어요? 네, 한참 후에 제가 보증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한 3개월 후에 돌려받았어요. 여기 집에 서울 지도가 붙어 있어요. 네. 이 포스트잇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전문으로 중개를 하고 있어서 25개구 그 구마다 대장 아파트 세대수랑 가격 같은 거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중개사로서? 저는 대업공인중개사고요. 직방이랑 호갱노노라는 그 부동산 플랫폼 회사랑 제휴를 맺어서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서 거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저는 경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갈까 개인 사무소를 들어갈까 제가 차릴까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직방에 광고를 봤어요. 근데 정말 초보 중개사도 교육을 통해서 바로 개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걸 보고 오래 다닐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처음에 교육을 받고자 들어갔고 1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해요. 저는. 동료들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저 혼자 했으면 제 케이스밖에 없을 텐데 옆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중개를 많이 간접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집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집 소개를 할 것도 없는 너무 작은 집인데 일단 저 혼자 살기에는 해도 잘 들어오고 수납 공간도 많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집은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단 해가 잘 되는 집이랑 네. 위치. 네, 위치. 여기는 월세가 시세가 어느 정도 해요? 여기는 1000에 60 정도 하고요. 저는 보증금을 좀 더 높여가지고 5000에 40. 관리비는 얼마나 해요?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13, 4만 원? 강서구 살 때랑 여기 은평 뉴타운 살 때랑 뭐 어때요, 동네가? 비교하자면? 동네는 여기 은평 뉴타운이 훨씬 더 만족하는데요. 이유는 강서구 살 때는 조금 여자가 혼자 살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 분들도 많고 좀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쪽은 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저녁에 혼자 산책을 하거나 그러기에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맡에 이렇게 책이 굉장히 많아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책을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 좋았던 책을 3-4번씩 돌려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책도 지저분하게 읽는 편인데 읽다가 또 너무 좋으면 필사도 하거든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저한테 좀 더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이 책 좋았다 하고 덮어두고 다른 책을 읽으면 그 책 표지를 봤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좋았다는 기억은 나는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는 이 책을 쓰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 투자 철학 이런 거를 제가 다 흡수하고 싶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한 권을 다 외워버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돌려보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엘리베이터 엄청 느려가지고 진짜 중개사가 되고 나니까 집 구하는 게 되게 더 심플해진 것 같아요. 그냥 웬만큼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지 뭐 이러면서 발품도 별로 안 팔고, 옛날에는 막 엄청 팔았거든요. 막 어플 다 깔고. 이게 몇 번째 집이에요? 전 20살 때부터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자취를 했는데 거의 매년 이사했거든요. 한 6번째 집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직방 다니시다가 퇴사하신 거잖아요? 네네.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보려고 하고요.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아직은 마땅히 없어가지고 좀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공고 나온 곳. 구직 활동 하시는 거죠? 네. 아, 여기랑 되게 가깝네요? 네. 한 도보 3분? 공인중개사 하시기 전에는 어떤 직업이셨어요? 저는 중개사 되기 전에 국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승무원이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네. 좋은 직업이죠. 승무원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승무원도 되게 좋았는데 일단 스케줄 근무가 저랑 맞지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저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저는 전문성이 쌓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걸 찾다가 이제 부동산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결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승무원을 그만두겠다는 결정은 들어가자마자 사실 바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내 몸이 너무 많이 상하고 제 성향이랑은 맞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부동산을 결정한 거는 제가 엄청 많은 직업을 생각해 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많이 다닐 때였어요. 소장님들한테 혹시 직업에 만족하시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다들 만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도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소장님들 제가 봐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한 것 같아요. 부동산 해야겠다고. 공부는 학원 다니셨어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셨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했고 무료 강의만 찾아서 들었어요.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강의도 보면은 엄청 과정이 많잖아요. 기초, 뭐 기본, 심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무료로 나온 핵심 요약 강의만 들어도 충분하거든요. 그거로 시험을 봤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저 안 똑똑해요. 직방 사무실은 어떤 체계로 돌아가요? 직방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개업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본인 사무실을 조그맣게 차려놓고도 일은 직방에서 구해놓은 사무실에서 다 모여서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 부동산 재테크 쪽만 보거든요. 또 항상 여기로 바로 와요. 공인중개사이신데도 부동산 책을 놓지 않으시네요. 더 많이 읽어야죠. 왜냐면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되기 전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셨나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책 한 권 읽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저는. 자기만의 책 읽는 습관이나 스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형광펜 칠하고 여기 책을 이렇게 접어놔요. 그리고 두 번째 볼 때 거의 그 접은 부분을 위주로 보고 세 번째 볼 때는 접은 부분만 봐요. 그러면 점점 엄청 빨리빨리 읽을 수 있더라고요. 보시고 싶은 책 하나 고르시면 출연료 대신으로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지금 구직 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 회사를 봤을 때 제가 좀 성장할 수 있을 곳인가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뭐 급여보다 구인구직 글 보면은 대표님들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냥
본인이 집을 보여주고 이런 단순 업무를 맡길 사람을 구하는 곳에는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고, 거기서도 이제 막 파이팅이 좀 넘쳐 보이는 곳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인구직 내용에 너무 그냥 간단하게 성의 없이 써 있는 곳에는 사실 좋은 인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같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정성스럽게 글이 써 있고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로서 1년 일해보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만큼 수입도 더 오를 수 있고, 또 시간도 제가 스케줄에 맞춰서 조금 유동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하면 더 전문성이 쌓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안목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좋은 매물을 보는 눈이 점점 길러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 자취생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보통 이제 부동산이 많이 안 주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급도 어느 정도는 사실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언제 계약이 나올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그 계약에 제가 좀 목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급을 주는 곳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승무원 하시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어요? 승무원하면 진상 손님 되게 많이 만난다 하잖아요. 근데 손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수직 관계가 심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좋은 분들이었는데 한두 명씩은 어떤 조직이든 힘들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후배한테 막 너무 이제 나무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승무원을 그만둘 생각은 있었지만 조금 더 그 기간을 앞당긴 게 되게 힘들게 하는 선배를 만났을 때거든요. 그때 이렇게까지 내가 부당하게 당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조금 퇴사를 앞당긴 것 같아요. 부동산 하면서 힘든 손님은 있어요? 힘든 일은 많이 뭐예요? 있죠. 중개사가 사람만 컨트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돈을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돈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민한 순간에 제가 그걸 잘 계약 끝까지 풀어나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리기도 해서 조금 저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신뢰를 주면서 끝까지 계약을 잘 끌어가는 게 그게 조금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건 계약해서 제일 많은 수수료 받은 게 얼마예요? 9억짜리 매매를 했는데요. 그래서 450 정도 받았어요. 근데 현금으로 받았어요. 봉투에. 그래서 꽤 두툼해가지고 기분이 그때 이제 중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첫 매매 계약이었는데 450만 원 들고 이렇게 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승무원이면 초봉이 어떻게 돼요? 비행 시간마다도 또 다른데 한 300 초중반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계약 한 건으로 그거 이상을 받았네요? 그렇죠. 근데 매번 그런 계약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회사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비율로 나눠서 가졌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럼 450만 원에서 또 회사랑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기본급이 있고.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회사 7, 제가 3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5대5로 바뀌었어요. 기본급은 얼마예요? 기본급이 200만 원. 저는 계약이 되게 잦았어요. 거기는 이제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한 600만 원 정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한 달씩 600만 원이요? 네, 600. 못 벌 때는 200 초중반도 가져가고 되게 들쑥날쑥했어요. 평균으로 생각해서는 어느 정도 연봉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한 300 중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까지 버는 사람까지 봤어요? 직방 부동산에서 일하실 때? 저랑 친한 분께서 900만 원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승무원도 하셨고 공인중개사도 하셨고 이제 학교도 다니셨고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그 승무원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하면서 공인중개사도 같이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너무 예쁜 나이인데 제가 26살에서 8살 그 사이인데 친구들 다 놀고 꾸미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집에서 맨날 공부하고 그때 되게 외롭고 조금 힘들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건 견뎌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승무원 준비하는 거랑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거랑 개인적으로 뭐가 더 어려웠어요?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준비하는 건 더 어렵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승무원은 면접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딱히 준비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개사 하시면서 차 없으면 불편하지 않았어요? 불편해요. 중개하면서 차 없는 거는 진짜 불편한 일인데 근데 저는 아직 초년생이고 사실 차가 필요한 거는 아는데 차를 사면 제가 지금 투자를 할 종잣돈을 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안 사고 있고 거의 손님 차에 얻어탈 때가 많아요. 아니면 같이 택시를 타거나 아직은 제가 힘들더라도 조금은 이 힘들고 불편한 걸 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매번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일하시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좀 힘든데 아직은 제가 젊으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나중에 진짜 원하는 차 타고 편하게 다니려면 젊었을 때 조금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맨날 고민해요. 중고차라도 살까? 진짜 맨날 고민하는데 계속 누르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야.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무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항공과를 따로 나오신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학부는 항공과를 나왔고 제가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관광학과를 석사 졸업했어요. 대학원 여기 지금 한양대 여기 맞아요. 졸업하신 거예요? 오늘은 한양대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구직 활동하고 있는데 회사에 제출할 서류 뽑으러 왔어요. 학력 인증 서류요? 네네. 그러면 승무원 하셨을 때 국제선이에요, 국내선이에요? 국제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내선, 국제선 그 개념이 없어진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승무원이 국내선, 국제선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세계 어느 도시도 다 가보셨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비행이 나온 국가만 갔고 다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오래 하진 않아가지고. 그러면 좋은 중개사님 만나는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손님이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꼭 손님이 알아야 되는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중개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약을 하려고 막 혈안이 되지 않고 정말 이분이 원하는 집을 최대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느낌 사실 손님들도 다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중개사한테 중개를 받아야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그런 중개사는 책임을 지더라고요. 너무 계약을 하려고 막 닥달을 하는 분들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졸업증명서는 성적증명서. 여기서 이제 성적증명서 발급하는 거예요? 네. 성적 좀 봐도 돼요? 네. A 플러스, 다 A 플러스예요? 아니요, A도 있어요. A도 있고. 하루 일과 여기서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너무 별거 없었죠. 집에 가서 또 뭐 하세요, 이제? 집에 가서 따로 계획은 없고 책 좀 읽으려고요. 네. 오늘 촬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가세요.